아, 네, 안녕하세요. 정다니엘입니다. 오늘 너무 추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와주신 만큼 좀 필요한 정보들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멋지게 디자인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글씨가 다소 작은 감이 있는데 아마 같이 드린 프린트가 있을 거여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 시험 전략 노트 그쪽에 내용이 좀 비슷하게 있을 거여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인 학원에서 상일여고 전문으로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뒤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밀크티라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내신 전문으로 온라인 강의 진행하고 있고 또 교과서별로 맞춤 수업 진행하고 고1 모의고사가 진행되면 항상 이제 해설 강의도 같이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대성마이맥에서 진행하는 스타 강사 코리아에서 최종 선발된 바가 있어서 지금은 대치 두각학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이력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작년에 이제 좀 개강을 하고서 시간이 많이 안 지났다 보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이제 2학기 중간고사부터 수업을 진행했고요. 처음 개강했을 때 당시에는 8명 친구들과 진행을 해서 이제 많지 않은 친구들이긴 하지만 전원 전부 다 성적 상승 이뤄냈고요. 그리고 개강 첫 학기 만에 2학년 학생 1명 1등급도 같이 만들어낸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고사죠. 바로 직전 고사에서는 약 30명 친구들과 호흡을 맞춰서 수강생이 한 학기 만에 3배 정도 증가했고 또 90% 이상이 성적 상승한 부분하고 1등급도 다수 배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때 기준으로 재등록률이 100%였다. 네, 한 명도 이탈한 인원이 없었던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부분보다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상일여고 수업을 좀 오래 준비했다는 걸 아실 수 있는 부분이 개강 직후에 바로 1등급을 배출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강생 인원이 곧바로 한 3배 정도가 증가했는데도 수강생 90% 정도가 성적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수강 인원이 아무리 늘어도 낙오되는 인원이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이제 상일여고 정원만 해도 엄청나게 늘었죠. 상일여고 입결도 그렇고 수준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서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도 도약하는 상일여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일반 고등학교는 강제로 가는 느낌도 있고 혹은 어머님들께서도 상일여고가 일지망이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일여고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요. 이제 괜히 드리는 말씀은 아닌 거는 제가 기사 내용 일부를 발췌를 해왔는데 이제 강동구 유일의 사립학교죠. 상일여고는 상일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5년도 대입 기준으로 실제로 재수생 제외하고 재학생 인원 중에서만 서울 소재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 중에 13%가 재학생의 13%가 입학을 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서울 소재 주요 대학교로 조금 범위를 넓히면은 전교생 중 4명 중에 1명이죠. 4명 중에 1명이 이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게 24년도에 비해서 소폭 하락한 결과라는 거. 입결이 여고다 보니까 내신 따긴 어렵지만 계속해서 너무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이 늘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메디컬 진학 인원도 생기고 있어서 25년도 기준으로 의대 8명,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포함하면 7명 이렇게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메디컬 간 친구들 15명, 물론 중복 합격도 있겠죠. 재수생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총으로 하면은 이 정도 포함이 돼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일여고 배정은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총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일여고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또 강동구가 너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또 학생들의 수준도 너무 높아지고 있죠. 되게 좋은 일이고 다만 한 가지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우수한 학생들 틈에서 변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례해서 시험 난이도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강동구 학원과도 당연히 전통적인 학군지긴 하지만 저는 대체에서도 수업을 하고 온라인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막 많이 따라온 것 같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각인영어에서 수업을 결정한 것도 각인영어는 정말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른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분명 다니시던 학원도 있을 거고요. 지금도 다니시는 학원이 있을 텐데 이제 그 학원의 성장을 또 그 어떤 강사분의 성장을 기원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 입시는 딱 한 번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완성된 수업, 검증된 강사, 각인영어 정다니엘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상일여고 영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여고 영어 시험은 이제 소재로 봤을 때는 교과서랑 모의고사 두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요. 또 그 부분은 제 프린트에도 좀 적어 드렸을 텐데 교과서는 보통 2과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15지문 내외 정도가 출제가 돼서 조금 많을 때는 20지문 정도, 조금 적을 때는 15지문 딱 맞춰서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되게 적은 양입니다. 네, 이따가 데뷔할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8학군 소재학교랑 비교를 하자면은 보통 50지문 내외 아니면 뭐 이제 80지문이나 100지문까지 가는 경우도 많은데 상일여고는 크게 봤을 때 다 포함해도 30지문이 넘지 않는 수준이어서 상당히 데뷔하기가 어렵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다른 학교들하고 비교했을 때 특이한 점으로는 듣기 문항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문항의 범위는 모의고사 지문이 항상 시험 범위에 추가되다 보니까 그 당해년도 모의고사의 1번에서 17번 문제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 교과서에 이제 항상 리슨앤톡이라고 해서 스크립트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또 듣기 문항의 어떤 범위로 삼아서 랜덤하게 7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좀 어머님들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은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제가 쭉 준비를 하면서 살펴보니 충분히 출제될 지문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듣기 면에서 그렇고요. 범위로만 따졌을 땐 듣기 스크립트가 꽤 되는데 조금 보다 보면은 뭐가 시험에 나올지가 보입니다. 물론 제 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잘 준비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 다소 확정적이고 범위가 절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를 되게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제공드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좋은 자료가 뭘까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바로 자료로 넘어가서 이제 좋은 자료라고 하면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과장이 일절 없습니다. 네, 시험 범위 공개되자마자 첫 주차에 바로 이런 자료들이 배부가 될 거고요. 여기에는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한 분석 사항들하고 뭐 코멘트는 당연하고요. 문제 포함해서 전부 다 시중교재 형태로 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진행할 때보다 학생들이 필기를 누적하기도 쉬울 거고 추후에 리뷰를 하기에도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조금 몇 주간 대비가 되다 보면은 또 지문 내용만 담은 핸디북이 제공이 됩니다. 요거는 손바닥만한 크기로 제공이 될 텐데 이제 아이들 뭐 워드마스터 같은 단어장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학교 통학 버스에서나 어머님들이 픽업해 주실 때 차에서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상일여고에서만 나오는 어려운 유형들이 있습니다. 네, 그 어려운 유형들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올인원 자료들 이런 거 제외하고도 지속적으로 추가 자료가 배부가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서술형 맞춤 자료가 배부가 된다든지 또 시험 직전으로 해서는 계속 하프 모의고사나 풀 모의고사를 진행해서 상일여고 유형 자체에 조금 많이 적응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수한 유형들에 대해서도 뒤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항이랑 출제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상일여고는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항이 조금 튀기도 합니다. 뭐 30문항 내외라고 하면은 33지문까지 튀기도 하고 27문항까지 빠지기도 하는데 보통 상일여고는 26문항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시험지 구성도 계속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둔 것처럼 첫 페이지에서 듣기 7문항이랑 듣기 서답형 1문항 풀이하셔야 되고요. 특이한 점은 듣기 서답형이죠. 네. 듣기를 듣고 객관식을 푸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서 이제 영어로 된 질문을 합니다. 뭐 필자가 그래서 먹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면 뭐 동생이랑 싸운 이유는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듣기를 대비하는 방식도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대비하는 방식이랑은 다르게 내용을 이해하는 식으로 자료가 또 배부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8문항 정도의 듣기가 넘어가고 나면은 바로 12문항이 쭉 선택형 객관식이 출제가 됩니다.
다른 학교는 또 이제 서술형이 중간중간 끼어 있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상일여고도 2학년 때부터 그런 경우가 출제가 됩니다. 1학년 때는 보통 그냥 정석적으로 객관식 12문제 쭉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에 2문제씩 서답형 6문제 총 풀이하시면 학교 시험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출제되는 거에 있어서 상일여고 시험이 어려운 부분은 이제 딱 보면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외부 지문이 전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타 학교나 혹은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런 학교도 있다는 걸 아실 텐데 상일여고는 정말 시험 범위에만 충실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요. 다만 동시에 모든 지문을 외부 지문처럼 출제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지문을 외워가지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었던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지문 전체를 패러프레이즈를 합니다. 이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 거는 뭐 제 이름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라고 안 하고 더맨, 더 teacher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너무 암기에만 치중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문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답형이 좀 악명이 높습니다. 네. 서술형이 정말 불친절한데요. 보통 아무리 서술형이 어렵다고 해도 대부분의 8학군 학교에서도 영작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말 해석 정도는 줍니다. 근데 상일여고 서술형은 한국말 해석을 1절 주지 않아요. 그냥 영어로만 배열해서 문제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임의성이 짙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장을 외워서 쓴다고 하면 사실 한국말 해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문 내용을 내가 생각하는 영어 표현으로 이제 요약을 시키고 그 요약에 대한 단어들을 또 정리해서 배열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되진 않고 그럼 이 어려운 부분에 어떻게 대비할지 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지문이 과장 없이 90% 이상 패러프레이즈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저 말고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을 못 봤는데 저희 수업에서 지문 식별 훈련을 따로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옛날 학교 시험처럼 지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문 속에 있는 키워드만 보고서 우리말로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일일이 구두로 확인을 하고요. 또 GP 테스트로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식별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성적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나 기말고사 때 저희 반에서 객관식 만점은 정말 셀 수가 없었고요. 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서답형이 되게 불친절하고 임의성이 짙다라는 부분은 여기에는 안 써뒀지만 사실 첫 번째 대비 방법은 그 외의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반에서 객관식 만점은 정말 셀 수가 없었다는 거. 네. 하지만 동시에 서답형도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맞출 수 있어야 될 텐데 앞에 보여드렸던 자료도 그렇고 이 요약문이라는 출제 방식 자체가 너무 어렵고 상일여고 친구들을 힘들게 만드는 유형이지만 그렇게 튀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제가 지도하고 있는 다른 학교에서도 요즘 좀 좋은 학교다 싶으면 다 출제하는 방식이어서 제가 타 학교에서 충분히 성공적으로 대비했던 방식, 또 상일여고에서도 성공적으로 대비했던 방식 그대로 대비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듣기 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는 긴 말을 안 하고 싶습니다. 진짜 저희 수강생 중에 저랑 2번 수업하고 듣기 틀린 친구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해주신다면 듣기는 무조건 다 맞추게 해드리겠다는 거 정단위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부분 상일여고 수업도 강동구의 다른 학원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다들 좋은 분이시겠지만 저희 수업은 압도적인 컨텐츠 또 기타 학군지 혹은 온라인에서 이미 검증되고 있는 강의력 또 차원이 다른 상일여고 성장 속도 이 부분을 근거로 저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될지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상일여고 전문 컨텐츠 팀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어머님들이 수능을 준비하실 때 혹은 뭐 학력고사를 준비하실 때든 이런 때가 되었을 때는 보통 되게 압도적인 실력의 강사 한 분이 모든 수업을 다 이끌고 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냥 완전 일타라고 하시는 분이 꼴딱 밤을 새워서 자료 다 만들고 한 명 한 명 챙겨주고 근데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강사분들은 자기 컨텐츠 팀을 두고 자기 관리팀을 둬서 공백이 없게 만드는 거죠. 사실 비슷한 수준의 어떤 영어 실력을 가진 강사가 혼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단 10명이 모여서 자료를 만들어주면 당연히 더 좋은 자료가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혼자서 자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공백이 생길 거고 더 좋은 자료를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몸이 하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관리랑 컨텐츠랑 강의 이 3요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하는지가 수업에서의 가장 큰 중요 부분인데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상일여고 전문 컨텐츠 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 컨텐츠 팀에는 국내 유수의 대학생분들 또 재학 졸업생 친구들 상일여고 졸업생 친구들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자료가 제작돼서 배분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관리 면에서도 저희는 항상 상주 TA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보통 월화수목금 전부 다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상일여고 친구들 클리닉 해드릴 건데 만약에 제가 10명의 친구들을 앉혀두고 클리닉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한 명 해주는 동안에 9명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상주 TA분들 준비를 해가지고 애들이 기다리는 시간 없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맞은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아주 소수지만 학생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보통 중학교 때 영어학원에 다닌다고 하면은 지문 분석을 한다거나 하면 뭐 주어 끊고 동사 끊고 명사 대명사 막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대비해서는 고등 내신에서 특히나 상일여고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신 경영의 고등 내신 문제에서는 최신의 수업 방식이 필요하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어법 위주의 지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진도 템포만 계속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뭐 총지문이 15지문인데 요거를 꼭 6주를 나눠서 맞출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저희는 제일 필요한 내용만 강조를 해서 진도는 최대한 전부 다 빠르게 마무리하고 계속 회독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법 위주보다는 내용 위주로 수업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별 훈련이란 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일여고에 특히나 더 알맞은 형태로 수업 들을 수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머님들이 또 각인영어를 선택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애들이 많다 보면은 우리 애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대형학원의 프리미엄이라고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대치동에서 아마 이번에 특강을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대치동에서도 제일 좋은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강동에서도 제일 좋은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소규모 수업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말씀대로 밀착 관리도 가능하고 소통도 원활할 거고요. 근데 그 인원이 몇 명까지 적용이 될지 생각해 보면은 저는 수강생 1명짜리 수업, 사실 상일여고 처음 런칭하면서 1명짜리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총인원 100명짜리 수업도 진행을 해봤는데 그 과정을 전부 거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진짜 거짓말처럼 5명만 넘어가도 애들 혼자 살펴주기가 정말 벅찹니다. 네. 5명만 넘어가도 뭐 1교시에 리뷰 테스트를 봤다? 쉬는 시간 내내 채점만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럼 저는 얘들아 미안해 좀만 기다려줘 그럼 애들 질문은 계속 쌓입니다. 이게 5명일 때만 해도 이렇게 문제인데 대부분의 수업 규모를 생각해보면은 뭐 이근방 학원을 생각해봐도 5명에서 20명 정도가 가장 많은 수업의 구조겠죠. 근데 이 5명에서 20명까지의 이 어떤 수업 규모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 5명에서 20명까지의 수업이 되면은 조교를 쓰기에는 절대적인 자본이 부족하고 또 전문 컨텐츠 팀을 쓰기에도 수업에서 창출되는 어떤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수업은 수강생이 1명이어도 10명이어도 상주조교가 있을 거고요. 또 동시에 전문 컨텐츠 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의 성장기를 어머님들 따뜻하신 분인 거 저도 다 알지만 강사의 성장기를 지켜보는 것보다도 완성된 수업으로 쾌적한 강의를 제공해 드린다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넘어가서 1년 동안 해가지고 26년에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할지 쭉 커리큘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원 차원에서 안내를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2월 한 달간만 해서 상일여고 선행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개강은 이제 간담회 끝난 직후에 수요일부터 해서 바로 개강을 할 거고요. 6시에서 9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강의실 관련해서는 등록해 주시면 별도로 공지가 될 거고 또 수업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특이하게도 명일요고 문제를 같이 풀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타 다른 문제를 풀이할 수도 있겠지만 명일요고랑 상일요고가 시험 유형이 정말 비슷해요. 네, 그 서술형부터 해가지고 시험 구성 자체가
해서 내신 문제 밖의 문제 혹은 상일여고 시험 문제를 24년도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약간 핀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24년이나 23년 문제를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가장 최신으로 상일여고 기출이랑 명일여고 기출 문제만 모아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또 매주 모의고사 진행하고 또 모의고사 핵심 어휘 보통 항상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아마 3번의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 3번 동안에 모의고사 핵심 어휘 500개 같이 암기하게 될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꼭 수강하시라고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상일여고, 명일여고 최신 기출 분석집 말만 하고 이것도 그냥 지류로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게 상일여고 학교 심볼입니다. 옆에는 조그맣게 명일여고 심볼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심볼들 활용해서 예쁘게 디자인을 했죠. 네. 얼만큼 상일여고랑 명일여고의 진심인지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엔 이제 25년도 기출문항이 전부다. 이제 순서대로 배워야 된 것도 아니고 유형별로 나눠놨습니다. 문법이면 문법, 독해면 독해. 이런 식으로 교재가 다 딱 2월 한 달간을 위해서 만든 교재고요. 매주 이런 식으로 배부가 될 거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지도 또 표지만 보여주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실까봐 내지에도 비슷하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저희 실제로 배부될 교재고 유형별로 잘 정리돼서 이제 다음 주 개강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빨리 수업을 하고 싶어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제 방식이 비슷한 명일여고 문제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질 좋은 내신 문제를 한 달 동안 계속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 될 거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2월에 수업이 진행되고 나면은 3월부터는 정규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정규반도 타 학원에 비해서 1학년 수업 요일이 조금 많은 편인데 월수금 해가지고 시간대는 이렇게 표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나 저도 아직 고민 중에 있긴 한데 월수금이 다 수학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목요일 개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스크 쪽으로 문의를 한번 주시면은 목요일 개강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직까지는 강동구에 완전히 도입됐다고 생각은 못하고 있는데 주 1회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주 1회 3시간 30분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사실 대표적인 대치동 단과 시스템입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강동구의 많은 학원에서도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을 영어로만 가는 게 아니죠. 이 영어 내신을 생각해 보면은 상위권이나 중위권 기준으로 한 달 반 이상 사실 강동구에는 아직 개강 종강 느낌까지는 없지만 한 달 반 이상 영어 내신을 공부하는 건 낭비입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내신을 수업한다고 하면은 중간고사 기준일로 딱 6주 전에 개강해서 6주가 지나면 종강을 해요. 그 이외에는 애들이 영어 내신을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보통 3시간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어머님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도기에 있다고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해서 기존 3시간보다 30분 늘려서 3시간 반 진행이 되고 다만 주 1회라는 점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조금 충분히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학은 영어로만 가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는 다른 과목과의 밸런싱이 제일 1순위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 생각하셔서 학습량 조절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중간고사가 마무리되고 기말고사가 마무리되면은 여름방학 동안에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이제 저는 또 갑자기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1등급이다. 내신이 1등급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냉정하게 Q1도 추천드립니다. 네. 방학에 영어 내신이 자기가 확정적으로 1등급이면 영어 붙잡고 있으면 바보예요, 바보. 그냥 수학학원 하나 더 다니고 국어학원 하나 더 다니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만약에 내신이 5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이 안 나왔다. 그러면 끊으면 바보입니다. 끊으면. 네. 학원 끊지 말고 이제 바로 저랑 같이 1등급 구원 특강 진행을 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2월에 수업했던 것처럼 딱 상일여고 내신만 겨냥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업 공백 전혀 없이 2등급 이하 학생들 대상으로 1등급 도약 목표로만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2학기부터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 2학기에도 마찬가지의 요일로 아마 정규반이 진행이 될 거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개강도 고려 중에 있어서 데스크에 문의를 주시면은 네, 아마 개강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일에 3시간 30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적혀 있는 것처럼 클리닉이 별도기 때문에 편한 날짜에 한 번 더 오면은 사실 주 2, 3회랑 크게 다를 게 없다. 또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밸런싱을 이유로 온라인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영어 성적에 이제 너무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겨울에도 2등급 구원 특강을 진행할 텐데요. 여름방학에 이제 구원 특강을 듣고 구원이 됐다 싶으면 이제 겨울방학엔 전 또 안 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겨울에 영어 내신 1등급인데 영어 수업 계속 듣고 있으면 전반적인 이 입시라는 레이스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등급 이하인 친구들만 방학 때 저랑 같이 공부해서 꼭 1등급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꼭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